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딱히 보지 맙시다. 52페이지 현대시의 흐름. 얘네들은 전체 흐름 확인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만 확인할게요. 고전시, 현대시 나누는 기준이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그쵸? 언제다? 가보개혁이다. 가보개혁 1894년을 기준으로.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 자유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은 뭐 됐고,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 얘네들은 외워두면 너무 좋아요. 20년대에는 대표 시인 김소월, 한용운, 이상하. 김소월은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진달래꽃. 현대적 전통을 전통시의 율격을 빌려서. 전통시의 율격은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삼음보 율격으로 씁니다. 한용운 님은요, 삶에 대한 성찰,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광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 더 해놓을게요. 이상화 씨, 역사적 현실을 낭만적으로 표현해 주고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2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저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20년대면 일제시대니까 외놈들한테 저항하는 거겠죠. 30년대면은 여전히 일제강점기네요. 식민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30년대 순수시. 순수시는 어떤 시를 순수시라고 할까? 순수한 시는 어떤 시인데?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꿈꾸는 낭만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쓰는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순수는 뭐야? 시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거예요. 시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순수시는 어떤 시다? 시 자체의 아름다움, 운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어를 진짜 시스럽게 잘 가다듬어야 돼. 시어의 그런 걸 조탁이라고 해요. 예쁘게 가다듬는다. 조탁. 탁이요? 탁. 영탁이 할 때 탁. 조탁. 모더니즘이면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현대주의 정도 되죠. 30년대 당시의 현대주의예요. 인간 문제, 도시 문명 등을 다루고 이미지즘에 다루를 하는데 특히 이 이미지즘은 광균시에 해당되는 이야기. 생명파, 인간의 본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정신적 생명의 요소를 중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나라 팔아먹은 서정주도 있지만 유치환님의 시들을 좀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40년대에는 이제 일제가 망해가는 게 거의 가까워 오죠. 얼마나 지랄을 했을까? 극심해진 탄압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굽실굽실 하나? 오히려 더 대들지. 그렇죠? 저항적인 면모를 시가 많이 있습니다. 40년대 대표적인 시 누구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 여기지. 저항시, 윤동주와 이육사 정도 될 거예요. 향토적인 시도 있고 청록파 있는데 요즘에는 이 백석이라고 하는 분의 시들이 꽤 많이 나오지. 혹시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백석? 엄청 잘생겼어. 지금 생각해도. 네. 내가 생각했을 땐 한 3, 40년대부터 7, 80년대 남자들이 진짜 잘생겼었던 것 같다. 30년 됐어요? 그 시절에 지식인들 이렇게 7, 80년대 그러니까 제 세대의 아버지 세대들이 확실히 잘생기고 선이 좀 굵게 생겼어. 지금 막 아이돌처럼 이렇게 얄쌍한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사진 찾아보면 엄청 멋있을걸?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 그래? 한번 봐보세요. 그 시절 분들 웬만하면 멋있어. 이렇게. 50년대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가장 큰 사건 뭐예요? 6.25 전쟁이지. 혹시 6.25 몇 년부터 몇 년인지 알고 있어요? 1950년부터 55년? 50에서 53년. 네. 53년 몇 월 며칠인 거는 저도 몰라요. 60에서 80년 되면은 대한민국 어떤 세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회의 주제가 뭐였을까?
민주주의야.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에요.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정말 먹고 살만하거든. 근데 물질적으로만 먹고 살만해. 정신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사회주의 몰락 이후 이념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주제가 다양해지고 개성적인 표현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됐고, 현대시 뭐 배운대요? 어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느낌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거? 그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남신의주 유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박시봉 씨라고 하는 사람의 방인데, 박시봉 씨라고 하는 주인집의 새방에서 쓴 시예요. 시 제목이 그거야. 단원시 고잔동 김철수 씨 방,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백석이라는 사람은 왜 남신의주 유동에 가서 박시봉 씨한테 새방살이 하고 있을까? 가족과 헤어져 있거든. 가족이 해체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얘는 미리 읽고 가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독백적이고 반성적입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 유랑인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과 성찰. 아, 나 가족과 떨어져서 떠돌이로 살고 있어. 외로워, 고단해. 내 지나온 삶은 진짜 후회밖에 없어. 아,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게 내 팔자인가 봐.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 나 눈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저 갈매나무처럼 기운내서 살 거야. 하면서 마지막엔 의지로 끝날 거예요. 주제는 이따 물어보겠지만 대놓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게 주제가 될 것이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백석이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편지 형식이다.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의지를 담담하게 노래했다.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어느 목순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절망적 현실을 인지하지만 이게 내 운명인가 봅니다. 받아들이고, 하지만 나 이렇게 당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을 거야. 눈이 오면 그렇게 귀하고 드물고 깨끗하고 잘 자라는 갈매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라며 결국엔 의지를 가다둡니다. 일제강점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깨끗하고 당당하고 곧게 자랄 거야 라는 의지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백석 어쩌고 저쩌고 됐고요. 나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저 시 너무 좋아하는데. 시인데요. 이게 약간 보면은 뭔가 좀 낭만적이고 좀 몽환적이고 왠지 가슴 설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라면 눈 속에서 고립되어서 우리 둘만 혼자 있어서 우리 둘만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이런 느낌의 시.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자, 이거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한대요. 근데 우리 방금 읽어서 알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아니야, 이겨낼 거야 라면서 의지를 다지는 것. 그 정도면 완전 정서 변환이지. 시가 엄청 길어서요. 상징적 의미 확인해야 되겠고, 와, 이 말이 이게 뭐야, 단어가 이게 뭐야? 왜냐면 토속적 어휘, 방언을 엄청 사용하거든요. 저기 평안도 쪽의 방언을. 그래서 단어 외우기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씨네 방에서 백석이가 요 정도로 할까요? 방에서 새들어 사는 백석이 쓴 편지.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확인해 놓을게요.
좋았어. 쌤 이거 써야 돼요. 오, 예. 어때? 뒤통수가 서늘서늘한지 오래됐지? 아니야, 아니야, 있어. 아,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서 세 줄 묶어서 간단하게 씁시다. 뭐라고? 가족이 완전 작살이 났죠? 가족 공동체의 해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일제 때문에 그런 거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었다. 가족과 헤어지고 방황했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떠돌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날이 저물어서 1. 바람은 더욱 세게 불어오고 2. 추위는 점점 심해져 오는데 3. 1, 2, 3번 묶어서 뭐라고 정리할까요? 화자의 시련, 고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사자성어 혹시 뭐 쓸만한 거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거. 설상가상. 설상가상은요, 고지고대로 직역을 하면 눈 위에 더하기 서리 이런 뜻이에요. 당신 맨발로 해서 눈 위에 서게 했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리고 있어. 추운데 또 춥지. 나쁜데 더 나쁜 상황. 바람은 불어오고 추위는 더더욱 심해지는데 나는 이제 정리하자. 시에 나라는 사람이 대놓고 나와 있으면 우리 꼭 한마디씩 해주는데 뭐라고 해요? 시적 화자가 어디에?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됐나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박시봉 씨네 집에 헌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라는 말 자체가 새들어 살았다. 월세 주면서 살았겠죠. 나중에 돈 벌면 백 사고 차 사지 말고 집 먼저 사. 아, 근데 생각해보면 20살 한창 이쁠 때 막 그렇게 막 명품해서 사치해서 꾸미고 싶은 마음도 나는 나쁜 생각이라고 하진 않아. 아이, 그래도 될 만큼 많이 벌어. 주인을 붙였었다. 이리하여 나는 솔직히 목순의 집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근데도 거기에서도 지푸라기 깔아놓은 방에 주인 새들어 사는데 집은 더 가관이겠지. 이리하여 나는 습내 나는 춥고 눅눅한 방에서 밤이나 낮이나 이 표현 너무 슬프지 않아?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돼요. 어때? 내가 내 한 몸 간사하기 너무 힘들어. 딜 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박시봉 씨 되게 착한 사람이야. 박시봉 씨네 방이고 이렇게 옆에다가 조그맣게 새들어 살겠죠.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박시봉 씨가 이렇게 옛날에 항아리 같은 데다가 숯 같은 거 넣어줘서 추우니까 이거라도 좀 쬐고 있어 하면서 박시봉 씨가 내 방에 넣어줬어. 박시봉 씨 착해.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다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어때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목표가 없어요.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진짜 무기력하지. 머리에 손가락질 베개를 해서 뒹굴기도 하면서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했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슬픔, 어리석음밖에 없어. 난 그동안 뭐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가슴이 콱 메어오고 심리적으로 답답하죠.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 괴일적이며 슬프지. 내 스스로 화끈 불도록 부끄러워지고 내 인생 생각하면 어때? 부끄러워. 그래서 이 세 줄을 묶어서 슬픔, 회한. 회한은 뭐예요? 회한. 한스러울 만큼 후회됩니다. 이거죠. 한스러울 만큼 후회돼요. 이 사람들 가만 내비두면 결국엔 어떻게 해? 극단적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와, 이 아저씨 진짜 극단적인으로 생각했나 봐. 나 이러다 죽나 보다. 죽을 수밖에 없나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을 중심으로는 앞뒤 내용이 계속 이어져야 반대되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시에서는 반대되요라는 말 대신에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까지는 완전 우울하고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하얀 문창을 바라보다가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데 어머 이거 봐. 고개를 들어 눈을 떠서 천장을 쳐다봐. 생각이랑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어. 여기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절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나 이후부터. 하얀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봤는데 이때 나는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간단하게 쉬운 말로 쓸까요?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무슨 말이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 내 뜻,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거 뭐 있을까? 엄마? 아니요. 초월적 존재. 운명.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운명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 운명이 나를 굴려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밑에다 또 쓸 거예요. 뭐라고? 현재 나의 처지는 운명이다. 당신은 운명을 믿어요? 네. 정해져 있어?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운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은 있는데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운명이 아니에요? 크게 틀은 짜여져 있는데 네. 아니면 세부적으로도 짜여져 있나? 그러니까 원래 짜여진 건 있는데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의지적인 인간이구만. 이리하여 여러 날 지나는 동안에 어떤 동안에 말을 풀어서 쓸까요? 좌절하고 절망했다가 나의 운명을 인식하고 그러는 동안 어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 봐요. 내 마음이며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차츰 앙금이 되어서 내면이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이제 절망적인 생각은 살짝 좀 사라지고 이제 남은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생각? 외롭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덜어는 나주소네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추운 저녁날 화로를 더욱 다가가서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다가 보니 방이 있고요.
창문에 쌀이 눈이 와서 부딪히고 있죠. 그 박시봉 씨가 갖다 준 이렇게 화롯불 같은 게 아직도 있었나 봐요. 여기에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봤대. 경건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딱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갈매나무가 떠올랐어. 갈매나무과의 낙엽, 화렵, 광목, 높이는 2에서 5m, 나무 껍질은 연한 잿빛을 띠는 뭐 그런 나무가 떠올랐대. 왜 떠올랐을까? 이제 읽어야 돼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갈매나무는 어느 먼 산 옆 뒤에 바위가 옆에 외롭게 서서 외로운 갈매나무. 어두워져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3. 눈을 막고 있는 계속 눈 막고 있는 드물고 굳고 깨끗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 바꿔서 할 거예요. 무릎을 꿇어보며 이러이러한 갈매나무 요 밑에다 쓸 거예요.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됐나요? 이렇게 다짐했다라고 써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저 산은 변함없이 항상 좋아. 저 산처럼 살아야겠어. 이 아저씨는 그래.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어. 화자의 현재 처지랑 갈매나무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내 감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죠. 그런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옆에 갈매나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 화자의 의지를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갈매나무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시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몇 개 좀 찍어 보면 어디가 있을까? 화자의 현재 처지. 그 다음에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시의 형식상 특징. 그러나 라고 판단되는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부분. 그러나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이 부분. 됐나요? 뒷페이지에서는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내면이 안정되고 있다. 갈매나무가 도대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칠판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시상의 전환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나 정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무기력했는데 의지 그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그치. 운명을 인식하고 갈매나무처럼 살겠다라는 의지. 운명을 인식하고 의지를 다집니다. 위시의 특징과 기능 됐고요. 제목의 역할, 방을 통해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이다. 편지 형식으로 내면 의식을 전달합니다. 됐을까? 네. 56페이지에서부터도 역시 문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큰일 났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어쩌면 좋으냐. 됐고. 네. 일단 오늘 숙제는 64쪽까지. 이거야.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시 쓰던 지식인이긴 하지만 이 이름을 내가 기다리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샤인 것도 너무 세련되지 않았나? 이 나타샤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신인 줄 알았어요. 아,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주본이 와서 이야기한다. 산길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다.
더러워서 버리는 거다. 눈이 푹푹 날리고 이 부분 너무 좋아.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는 오늘 밤이 좋아서 옹알옹알 울 것이다. 이런 전체 읽으면 너무 좋은데. 됐고 숙제는 64쪽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